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러라이프 조홍래의 마음 편한 연금 투자 과정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저희 본격적인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자산 배분의 3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첫째,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자산의 분산이 있고요. 두 번째로 원화 외에 달러나 엔화와 같은 이종 통화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통화의 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증액이나 리밸런싱 등 시점을 나눠서 투자해야 된다는 시점의 분산입니다. 이와 같은 3대의 원칙은 연금 투자와 같이 좀 장기적이고 오랜 기간 투자해야 되고 또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기초적인 원칙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투자 세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짜 점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와 같은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이런 원칙들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투자에 접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시작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적인 자산 배분의 전략을 하나씩 알아보는 첫 번째 단계로 자산 배분의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자산 배분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정적 자산 배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움직임이 별로 없는 정적인 자산 배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예 변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 수준 각 자산군의 투자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정해진 시기마다, 정해졌던 이제 해당 비중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원래의 투자 비중으로 원복해서 이제 돌려주는 리밸런싱을 해주는 그런 다소 수동적인 형태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면 동적 자산 배분은 자산군별로 정해져 있는 비율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칙이나 특정 상황 아니면 국면이 왔을 때 자산군의 비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조절하거나 능동적으로 자산을 교체하고 매매하는 등 좀 적극적인 형태의 자산 배분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들을 바꿔가면서 수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크게 늘린다든지 주식의 비중을 크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험 구간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위험 관리 전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동적 자산 배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고 또 각 자산군의 그 장기적인 자산 배분 효과를 믿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분하길 희망하거나 아니면 동적인 자산 배분하기에 시간을 쓰거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여력이 좀 제한적인 투자자라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정적 자산 배분이 보다 효율적이고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동적 자산 배분은 구간마다의 특성을 좀 탐색해서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성격을 가미한 이런 동적인 자산 배분은 반드시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비해서 장기적인 성과가 조금 우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동적인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또 시장의 변화를 꾸준하게 끊임없이 추적해야 되는 등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정적 자산 배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60%, 채권 40% 혹은 그 반대인 주식 40%, 채권 60% 같은 6040 투자법, 혹은 7030 투자법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산을 세 개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자산 3분법이라든지 연구 포트폴리오 뒤에 나중에 다시 살펴볼 텐데 이런 자산 배분 전략들이 이제 정적 자산 배분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이 결합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 혹은 뭐 리스크 패러티라든지 최소 분산 전략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금 전략들 중에서 뭐 처음 들어보셨거나 낯선 전략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미 들어보셨던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하나씩 좀 보다 펼쳐서 어떤 전략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러이러한 전략이 좀 정적이구나, 동적이구나,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더 우월하고 좋은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정적 자산 배분 전략과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결합한 합성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연구와 접목도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한 가지 전략만 고수해야 된다 이런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내 상황 그리고 내 투자 철학이나 성향에는 어떤 전략이 더욱더 적합할까 고민하고, 또 각각의 전략이 주는 장단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 성향이 동적 자산 배분에 조금 더 가까운 투자자라면 보다 적극적인 종목의 교체, 리밸런싱 혹은 위험 관리 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좀 어렵다,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동적 자산 배분을 실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와 같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간접 투자 형태로 맡겨보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씩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연구하게 될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들 역시 오늘 우리가 알아봤던 정적이냐 동적이냐에 대한 그런 출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공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거나 적용하는 이런 전략들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나왔던 정적인 전략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전략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어떤 전략이 보다 적합하겠다,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간다, 그리고 일반적인 나의 투자 혹은 연금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각각 어떤 식의 전략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좀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고 본인만의 자산 배분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봤던 정적인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핵심 위성 전략, 코어 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요. 핵심 위성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그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베러라이프 조은의 마음 편한 연금 투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